안녕하세요. 가자김의 나이프 스토리입니다. 오늘은요, 조금 심심하기도 하고 할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빈티지 시계들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보통 이제 시계는 또 흔히 이제 남성들의 EDC 중에서 빠뜨릴 수 없는 물건 중에 하나잖아요. 물론 이제 나이프도 EDC 중에서 이제 중요한 그런 도구 중에 하나지만 또 그 어떤 손목시계, 물론 요즘은 휴대폰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손목시계의 어떤 활용도라든지 이런 건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떤 남성 EDC 중에서도 한 자리를 이렇게 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거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꽤 관심이 많고 나름 이제 뭐 빈티지한 시계들 아니면 요즘 나오는 택티컬 시계들 뭐 이런 걸 꽤 많이 모아놨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빈티지 시계 뭐 자주 차고 다니는 그런 시계들 몇 개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일단 이쪽에 있는 것들은요, 그 세이코에서 나온 빈티지 시계들이에요. 대략 한 197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때쯤 나온 시계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당히 좀 뭐라 그러죠? 빈티지스러운 그런 느낌이 강한 그런 시계들입니다. 흔히 이제 옛날에 이렇게 흔들어서 가는 시계 있죠? 이렇게 흔들어야 초침이 가는, 보이시죠? 그래서 한동안 안 차고 다니면 얘가 이제 멈춰서 항상 찰 때마다 한 번씩 흔들어서 시간을 다시 맞춰줘야 하는 그런 약간 아날로그적인 그런 감성이 있는 시계죠. 그러니까 세이코 중에서도 가장 엔트리 레벨의 시기였던 세이코 5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약간 세이코 5 스포츠 계통의 느낌의 시계고요. 썬레이 다이얼이 상당히 좀 빈티지스럽죠. 그런 느낌이 좋아서 구입을 한 시계인데, 그리고 요것도 세이코. 이 시계도 이 다이얼이 그라데이션 돼 들어가는 모습이 나름 뭐 이쁜 것 같아서 구입을 하게 되었던 시계입니다. 여기 데이데이트 창 있고요. 손목 사이즈는 대충 요즘 나오는 시계들보다는 사이즈가 좀 작죠. 대략 한 30mm 그 정도 되는 사이즈의 시계들입니다. 옛날에는 또 시계 사이즈들이 요즘 나오는 남성용 시계 사이즈에 비하면 좀 작게 나왔었죠. 그리고 이것도 세이코 5 중에서 이 어떤 다이버 다이얼 같은 느낌이 좋아서 구입을 했던 시계입니다. 이건 바늘이 빠졌네요. 그리고 이거는 보시면 여기 아미트론이라는 미국 회사에서 나온 시계인데요. 이것도 대략 한 1970년대 그때쯤 나왔던 보신 것처럼 쿼츠 시계예요. 당시가 이제 세이코가 쿼츠를 처음 개발해서 한참 이제 막 쿼츠 파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기존에 했던 어떤 기계식 시계들이 이렇게 무너져 가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미국계 회사들이 이제 이런 그 어떤 일본의 쿼츠를 막 도입을 해서 그래서 시계를 만들던 시기에 나온 시계입니다. 그리고 이 아미트론은 아마 최초의 디지털 시계를 만든 회사 중에 하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떤 LED 디지털 시계 아니 뭐죠 액정 방식의 디지털 시계가 아니라 약간 LED 방식 그러니까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형광등 모양 같이 생겨서 조그맣게 그래서 누르면 불이 들어오는 형태의
그런 디지털 시계를 최초로 만들었던 회사로 꽤 유명한 회사고, 그래서 역사도 꽤 오래된 회사죠. 그리고 이 시계는 얼핏 모양은 아마 당시에 유행했던 그런 어떤 뭐라 그러죠? 약간 오메가 예물 시계 같은 그런 느낌의 어떤 빈티지한 느낌이 있는 그런 시계라서 구입을 하게 됐던 겁니다. 특히 이런 도명 글라스, 도명 아크릴 글라스가 꽤 이쁘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시계들은 제가 요즘 이제 자주 차고 다니는 시계들인데, 특히 요거는 이제 그 타이맥스라고 미국에서도 꽤 유명한 미국 중견 시계 회사죠. 대충 1845년인가 그때부터 시계를 만들어서 판매하던 회사인데, 이 시계는 1970년대 정도에 나온 시계고요. 그 타이맥스의 다이버라는 기계식 시계입니다. 이 기계식 시계와 쿼츠 시계는 육안으로 보시면 쉽게 구분이 가는데, 초침의 바늘이 얘는 1초에 이렇게 뚝뚝 끊어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쿼츠 시계의 특징이고요. 이런 옛날 그 아날로그 기계식 시계는 보신 것처럼 이제 바늘이 이렇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보시면 그러니까 구별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버 시계인 로테이팅 베젤이 달려 있고요. 이거는 이제 요즘 로테이팅 베젤이랑 다르게 양방향으로 돌아가는 초창기 어떤 다이버 시계의 로테이팅 베젤을 가지고 있는 시계입니다. 끈은 원래 이제 오리지널이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카시오 시계에 있던 끈으로 바꿨습니다. 워낙 시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거의 50년 가까이 된 시계라서 자기 끈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그 케이스는 영국에서 제작을 하고요. 아마 내부에 있는 무브먼트는 미국에서 제작을 해서 조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한 35mm 대 정도 되는 시계고요. 손목에 얹으면 이 정도 사이즈,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 시계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그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그 항공기 파일럿이 찾던 시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름 뭐 어떤 이야기거리가 있는 시계라서 요즘 특히나 이제 좀 자주 차고 다니는 그런 시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70년대 타이맥스에서 나온 시계고요. 상당히 빈티지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서 가끔씩 상당히 오래된 느낌이 나죠. 근데 자주 차지는 않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놔놓고 보는 정도. 그리고 특히 이제 타이맥스 시계는 타이맥스 시계가 일반 다른 어떤 스위스 시계들이랑 좀 다른 게, 보통 스위스 시계들은 그 나사가 들어간 톱니바퀴가 들어가는 나사 양쪽 끝을 고정할 때 그 루비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먼지만한 인공 루비 같은 거를 써서 이제 그 어떤 그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마찰을 좀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타이맥스는 그게 없어요. 그 대신에 이제 나름 자기들이 개발한 어떤 특허낸 기술을 이용해서 그런 어떤 마찰력을 감소시키는 시계를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오래된 타이맥스들은 그 아무리 그래도 이제 어떤 그 이게 그 나사가 1년 뭐 365일 계속 돌아가는 거다 보니까 마모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정확도도 좀 떨어지고 작동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오래된 빈티지 타이맥스 시계들은 사실 제대로 작동하는 걸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나름 이거는 제대로 잘 작동을 하는 시계라서, 그래서 좀 뭐라 그러죠? 조심해서 아껴서 차고 있는 그런 시계입니다.
가면 글라스고요. 보신 것처럼. 그리고 요즘 이제 두 번째로 자주 차고 다니는 시계가 이거예요. 이거는 1940년대에 그 군용, 그러니까 전투기 조종사들의 시계를 복각을 한 시계입니다. 물론 1940년대 오리지널 시계가 있으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거는 아마 지금 구하려면은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이렇게 돈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거를 복각한, 그러니까 그 모양을 그대로 해서 현대에서 다시 만든 그런 시계고요. 당시 1940년대가 이제 거의 그 남성용 손목 시계의 뭐라 그러죠? 초창기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남성용 손목 시계라는 개념이 처음 나온 건 1차 세계 대전 때거든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남자들이 손목에 뭘 차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잘 안 받아들여지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뭐 여자들의 팔찌 같은 액세서리를 손목에 차는 거는 뭐 통용이 됐지만 남자가 그렇게 뭐 손목에다가 액세서리를 달고 다닌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뭐라 그러죠? 마치 남자가 치마 입고 다니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던 그런 시절이라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제 회중시계라고 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시계를 차고 다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이제 시작되면서 어떤 전투 중의 시간을 볼 수 있는, 아무래도 이제 군이 뭐 작전을 한다든지 하면 시간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시계를 생각하다가 만든 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회중 시계를 가죽 주머니, 가죽 벨트 같은 데다 달아서 손목에다가 이제 얹어서 이용을 했었는데 그게 어떤 1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어떤 뭐라고 그러죠? 좀 멋있는 남성의 상징 같은 느낌? 왜냐면 또 시계라는 게 그 일반 보병들이 가질 수 없는 귀한 물건이다 보니까 그때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장교들 아니면 귀족들 어떤 자제들이 주로 이제 장교로 많이 참전을 하잖아요. 그런 장교들이 이제 차던 물건이다 보니까 왠지 또 이제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였던 거죠. 그게 이제 어떤 남성 손목시계의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1940년대 들어서면서 막 그 세계적으로 독일의 히틀러가 등장하고 이러면서 이제 약간 전쟁 분위기가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전쟁 분위기로 몰아가던 시기에 이제 전 세계에서 어떤 군비 이런 걸 막 만들어 가던 시기에 시계도 일종의 군용 보급품으로, 왜냐면 일반 서민들이 시계를 가지고 다닌다는 거는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시기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떤 군용 장비로 시계를 만들어서 이제 보급을 하던 시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또 스위스가 여러모로 이제 중립국이고 시계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전 세계 나라들이 이제 그런 스위스에 있는 시계 회사에다가 자기들 군대에서 쓸 이제 군용 시계를 발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주돼서 나왔던 그런 시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 거의 초창기의 군용 시계의 원형이라고 보면 되실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 1940년대 체코슬로바키아의 공군이 쓰던 시계인데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유럽 전역의 시계가 다 비슷비슷했어요. 어차피 이제 스위스에 있는 뭐 에터나라든지 아니면 뭐 롤렉스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시계를 제대로 된 튼튼한 시계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뭐 특정 회사에서 발주해서 만들던 시계다 보니까 대부분 다 비슷비슷한 형태의 시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사각 형태의 케이스에 좀 두툼하게 튼튼한 러그가 있고, 이게 러그 길이가 한 50cm 정도, 그러니까 5cm, 50mm 정도 되더라고요. 폭은 대략 한 35mm 이렇게 손목에 올려놓으면 제법 손목이 꽉 차는 그런 사이즈고요. 이거는 이제 뭐 나토 밴드. 원래는 가죽줄이 달렸었는데 제가 조금 더 밀리터리스러운 느낌을 내려고 이런 나토 밴드를 달았는데 이게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밀리터리 시계를 복각한 건데 이거는 1980년대
영국 해군 잠수사들이 착용했던 시계를 복각한 겁니다. 일종의 다이버 시계죠. 그러니까 묵직한 어떤 로테이팅 베젤이 달려 있고, 그리고 튼튼한 케이스에 들어있는, 사이즈도 좀 크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베젤이 약간 뭐라 그러죠? 내비 타이머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일종의 내비게이션 베젤이 달려 있는 거거든요. 제가 또 다음에 시간 되면 이 와치, 손목 시계에 달려 있는 베젤에 대해서도 한번 쭉 보여드릴까 생각을 하는데, 시계마다 특정 기능에 맞춰진 이런 베젤들이 있어요. 다이버 시계는 이런 다이버 베젤이 달려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라이드 룰러라 그래서 간단한 계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 어떤 내비게이터들 아니면 항해사들, 항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속력과 거리를 측정한다든지 아니면 연료 소모량을 계산한다든지 그럴 때 좀 더 이제 편리하고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 만든 베젤이거든요. 근데 또 일상생활에서도 꽤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곱셈, 나눗셈 이런 거 하기에도 좋고요. 해외여행 갔을 때 환율 계산, 예를 들어서 1달러가 예를 들어서 1,300원이다 그러면 이 기준이 되는 여기에다가 1313을 맞추면, 예를 들어서 2달러라면 여기 가면 되죠. 2 그러면 26 되죠. 그러니까 2,600원 대략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외에 갔는데 어떤 물건이 있는데 물건이 예를 들어서 6달러다. 초점이 안 맞네. 6달러다 그러면 대충 보면 이제 8,000원 정도 되겠구나. 이런 계산을 하기도 좋고요. 예를 들어 식당을 갔는데 네 명이 밥을 먹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명이 밥을 먹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6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1인당 얼마씩 내야 되느냐? 딱 보면 나오죠. 2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꽤 유용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마일 킬로미터를 환산한다든지 할 때, 해외여행 가면 주로 또 마일로 많이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 환산할 때 예를 들어서 1km, 그러니까 1마일이 1.6km니까 이렇게 1.6에 맞추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마일이면 여기 있죠. 2마일이면 이런 식으로 3.2 이렇게 이제 대략적인 마일을 계산한다든지 여러모로 쓰임이 꽤 많아서 자주 착용을 하는 그런 시계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시계 중에서 좀 가끔 요즘 자주 착용을 하는 그런 빈티지 시계들 몇 가지 가지고 와 봤고요. 제가 또 다음번에 재밌는 시계들이 있으면 또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가자김의 라이프 스토리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